Hi everyone! Buenas tardes! 여러분 안녕하세요. 손미나입니다. 우리 언덕님들 지난 한 주도 잘 지내셨나요? 창밖을 보니까 벚꽃이 만개했어요. 오늘 이렇게 날씨도 정말 좋은데요. 이런 날씨에 벚꽃 구경이라도 가고 싶고 집에 머물러 있을 때 공부에 집중이 잘 안 되시죠? 게다가 춘곤증까지 더해져서 저는 요럴 때가 책상 앞에 앉아있기 제일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럴 때는요. 어휘 공부를 해주시면 참 좋아요. 어휘나 단어 공부야말로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하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이렇게 집에서 할 수도 있지만 어디 공원에 가서 하실 수도 있는 거란 얘기죠. 그래서 오늘은 단어 공부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저는 이 방법을 알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시행착오도 겪고 그랬지만 여러분께서는 그런 과정 없이 좀 더 효과적으로 공부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죠? 우선 제가 우리 언덕님들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첫 번째, 여러분은 단어 공부 어떻게 하시나요? 그리고 두 번째, 혹시 아무리 단어를 외워도 외국어 실력이 늘지 않는 분, 그런 분들 계신가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유익한 내용을 많이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단어 학습법 첫 번째. 단어의 뜻과 철자뿐만 아니라 발음까지 같이 익혀준다 이겁니다. 간혹 스펠링하고 뜻만 열심히 외우면은 단어 공부 끝났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한 발음까지 익혀야지 그 단어를 완전히 내 걸로 만든 거예요. 발음을 알아야 내가 그 단어를 소리내서 말해도 상대가 알아들을 수 있고요. 상대가 말을 했을 때 내가 또 그걸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단어 공부를 하실 때는 철자, 그리고 의미, 또 발음까지 익혀주셔야 돼요. 우리가 단어를 많이 외웠는데 외국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발음을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독해를 할 때는 어떻게든 알게 되는데 들었을 때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말하기도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이 우리가 4월이니까 April이라는 단어를 외운다고 가정해 볼까요? April이라는 단어를 외우면서 4월, A-P-R-I-L 이런 식으로만 외워서는 이 단어를 읽거나 쓸 때는 활용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이게 정말 아프릴인가? 아니면 April인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말하기와 듣기를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단어는 한 문장을 이루는 문장 성분의 가장 기본 재료라고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단어들이 모여서 문장을 이루고 문장이 모여서 대화, 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발음은 의사소통을 이루는 요소 중에 하나잖아요. 결국 우리가 외우는 단어들이 문장이 되어서 실제로 의사소통을 하는데 쓰이려면 그 단어의 정확한 발음을 알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단어 학습법 두 번째, 문장을 만들어서 그 단어의 쓰임을 이해한다 이겁니다. 새로운 단어의 뜻과 스펠링, 발음까지 완벽히 익혔다면 그 다음 단계는 그냥 그걸 외우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단어의 쓰임을 아는 건데요. 여기서 이 쓰임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걸까요? 쉽게 얘기하면 그 단어가 동사인지 형용사인지 명사인지 알고 문장 안에서 어느 위치에 어떻게 오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동사라면 시제에 따라 변화를 할 거고요. 또 형용사라면 명사를 수식해주는 위치에 오게 되겠죠. 이런 것까지 알아야 내가 외운 단어를 문장 안에서 자유롭게 활용을 할 수 있게 되니까요. 그런데 하나하나 다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구분해서 옆에 써놓고 그거 외우고 이렇게 하면은 형용사가 뭐였지? 잠깐 명사는 뭐였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히려 더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단어의 쓰임을 나타내는 문장을 하나 만들어서 외우시면 문법의 용어를 외우는 것보다 훨씬 쉽고 오래 기억에 남을 수 있어요. 게다가 실전에 바로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이 방법을 저는 추천합니다.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April이라는 단어를 활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There are lots of beautiful flowers in April.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텐데요. 4월에는 예쁜 꽃이 많다라는 문장이에요. 여기서 보시면 April은 명사이기 때문에 동사처럼 형태 변화를 하지 않고요. 형용사나 부사처럼 무언가를 수식해주고 있지도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시기를 나타내는 전치사 in과 함께 쓰인다는 것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어서 외우는 거는 제가 다른 영상들에서도 이미 여러 번 강조를 해드렸는데 우리 모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 즉 외국어를 공부할 때는 이렇게 문장으로 외우는 게 정말 효과적입니다. 단어학습법 세 번째, 나만의 단어 카드를 만든다 이거예요. 이미 많은 분들이 단어장 같은 거는 만들어서 외우실 거예요. 그런데 어떤 단어장이 좋은 단어장일까요?
저도 뭐 수많은 단어장을 만들어보고 방법을 뭐 연구해보고 이렇게 했죠. 그런데 제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단어장도 물론 좋지만 단어 카드를 만드시면 더 좋습니다. 바로 이런 건데요. 자, 이렇게 뭐 생긴 거 문구점에서 많이 팔잖아요. 이런 거를 사셔가지고 방법은 간단합니다. 한 장에 무조건 단어 한 개를 적는 거예요. 이렇게 눈에 확 들어오게 크게 적어주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1년 12달 공부법을 실행하고 있으니까 제가 월 명칭을 한번 예시로 보여드리려고 적어봤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1월, 2월, 뭐 3월 보이시죠? 이렇게 하나씩 한 장에 한 단어씩을 적으시는 거예요. 앞면에 단어를 쓰고 나면은 뒷면엔 뜻이 와야겠죠. 하나 예로 보여드리면 4월, 에이프릴인데요. 뒤에 뜻은 연필로 적는 겁니다. 여기는 언제든 지울 수 있도록 연필로 적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카드들을 여러분 카드놀이 하실 때처럼 섞어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앞면을 보면서 이런저런 단어가 나올 때마다 그 단어를 외워보고 맞춰보고 또 뒷면을 확인해서 무슨 뜻인지 보고 이렇게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뜻을 다 알았다 이럴 때는 뒷면에 연필로 적어놓은 그 한글 뜻을 지우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단어의 쓰임이 잘 나타나 있는 문장을 써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정말 다양하게 이 카드를 가지고 놀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뭐 카드놀이 하듯이 이렇게 섞어주신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뭐 그때그때 랜덤으로 나오는 단어의 발음과 의미를 내가 혼자 말해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뒷면의 뜻이 뭐였지 혹은 어떤 문장이 있지 이런 거를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진짜 카드놀이 하는 것처럼 이 뭉치를 가운데 놓고 친구하고 게임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열어서 오픈을 하고 무슨 뜻인지 맞춰보고.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이런 거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기를 해야 됩니다. 내기를 하면 좋아요. 뭐 커피 내기나 뭐 영화 한번 보여주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더 잘해야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스스로 장치를 만드는 거예요. 자, 이런 단어 카드가 일반 단어장에 비해서 더 갖고 있는 장점은 뭘까요?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단어장에 쭉 단어를 순서대로 적어서 외우다 보면 실제 그 단어를 외운다기보다 그 앞뒤 단어를 통해서 순서대로 그 뜻을 외우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카드는 그걸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수시로 순서를 바꿔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미 외우신 거나 잘 안 외워지는 단어만 따로 빼서 공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카드 놀이를 하다 보면은 점점 이 묶음이 얇아지겠죠. 이제 아는 단어들은 빼내고 그래서 잊어버릴 때쯤 한 번씩 다시 다 외웠던 카드도 꺼내서 복습해주고 더 배우고 싶은 단어도 추가하실 수가 있어요. 다음은 단어학습법 네 번째. 새로운 단어를 익히는 것보다 복습이 더 중요하다. 야, 이거 진짜 강조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생각보다 단어 하나를 공부하는데 정성이 정말 많이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외우는 건 사실 비효율적으로 느껴져요. 단기적으로 하루에 한 100개 정도의 단어를 외웠다고 하더라도 금방 잊어버릴 확률도 높고요. 그래서 새롭게 진도를 나가는 것보다는 지금까지 익힌 단어들을 안 잊어버리도록 복습하는 거, 요거를 여러분이 또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의미로 이 시점에서 망각곡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망각곡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망각곡선은 기억에 대해 연구를 한 독일의 한 심리학자 헤르만 에빙하우스가 발견한 건데요. 우리가 새로운 무언가를 학습하고 나서 시간이 지날수록 그 내용을 얼마나 기억하고 얼마나 잊어버리는지, 그러니까 내가 학습한 전체 내용 중에 어느 정도가 내 기억 속에 유지되는지를 나타내는 그래프예요. 이 그래프에 의하면 우리는 학습한 직후에 빠르게 망각이 시작되다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그 속도가 느려지면서 결국에 일부가 장기 기억 저장소에 저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단어를 공부해도 한번 외우고 나서 복습, 그러니까 계속 기억하려는 인위적인 노력을 가하지 않으면 우리는 외운 단어의 상당 부분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아, 나는 왜 이렇게 외워도 안 되지? 나는 왜 이렇게 외워도 계속 잊어버리지? 이러면 도대체 단어를 새로 외우는 게 무슨 소용일까? 요런 생각하시는 분들, 이게 사실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복습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 학습한 것을 복습할수록 잊어버리는 속도는 점점 느려지고요. 그 결과 우리는 더 많은 양을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단어를 확실히 공부하는 어휘학습법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셨어요? 단어 공부는 단순 암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단어 그거 뭐 대충 외우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노력을 많이 해야 하는 거였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외국어 공부가 그렇듯이 결국 단어 공부도 많은 정성과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어휘 학습법 4가지를 잘 실천하시면 새롭게 배우신 어휘를 말하기와 듣기, 읽기, 쓰기 영역에 골고루 적용시키면서 외국어 실력이 향상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바로 외국어 공부의 토대는 모국어 실력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단어 역시 마찬가지예요. 모국어 어휘력이 좋은 사람은 말하는 어휘량의 스펙트럼이 원래부터 넓기 때문에 외국어를 배울 때도 그 외국어의 단어도 역시 많이 알게 되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모국어로도 어휘력이 좋지 않은 사람은 그 정도 수준의 단어 공부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휘력을 늘리고 싶으시다면, 그리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공부를 하고 싶으시다면 독서를 많이 하시라고 제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아셨죠? 지하철 안에서 또 버스 기다리는 정류장에서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뭐 직장인들도 단어장 들고 단어 외우시는 모습을 저는 많이 봤는데, 그런 분들 중에 비효율적인 길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영상이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결국 중간 단계를 하나도 건너뛰지 않고 정직하게 가는 길이 외국어 공부에서는 지름길이라는 걸 꼭 알아두시길 바라요. 제가 말씀드린 공부법들 꼭 한번 실천해 보시고요.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영상 내용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올게요. 여러분 안녕.